근데 이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제 1심에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서 부당해고 여부조차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각하를 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상급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초심을 취소하고 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좀 너무 이상했던 게 도대체 어느 방송이 작가가 없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방송 작가들이 노동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저는 참 좀 이상하더라고요.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진짜 더 많더라고요. 방송작가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전국의 방송작가가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 중에서 정규직이 단 1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몇 명 중에 10명? 2만 명 중에 10명. 2만 명 중에 10명이요? 네, 그것도 이제 2020년 6월에 TBS가 이제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규직 10명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 방송작가 중에 정규직은 0.05%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송 작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더 말이 안 돼요. 방송 작가의 본래 업무, 원고 쓰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기획도 하고, 출연자 섭외도 하고, 사전 취재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촬영 구성안 작성, 편집 구성안 작성, 자막 작성, 나레이션 대본 작성, 심지어 출연료 정산, 주차증을 출연자한테 준다거나 온갖 행정 업무 잡일까지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을 싹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송사가 방송 작가들이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내세웠던 게 업무의 재량권이 있다. 그리고 창작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혼자서 창작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핵심적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1심 진호위 쪽에서는 MBC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업무 수행에서 재량과 독립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작가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작가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퇴근을 했지만 그거는 생방송 특성에 따른 것이 이제 방송사가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방송 정규직 PD들의 업무 지시에 종속됐다는 주장 또한 PD가 주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협의는 불가피하다. 이제 MBC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고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는데 지시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근로자 인정을 안 했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중노위는 뭐라고 했냐면 작가들에게 허용되는 재량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보조원이 아니고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통상 부여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량성은 작가가 아니더라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MBC 측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중노위는 뉴스 생방송 특성상 제작진과 유기적 협업 때문에 근무 시간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작가들의 외양이 프리랜서이고 업무상 재량권이 일정 부분 존재해도 문화방송 정규직 상급자들에게 상당 부분 종속된 관계로 근로 제공을 해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때까지는 방송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방송계의 특수성을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 방송 노동자들이 노동자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방송 작가분들이 이제 다시 복귀가 됐느냐를 살펴보면 아직 복귀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이제 중노위가 이제 그 판정 내용을 담은 판정서가 4월 20일 날 MBC에 전달이 됐다고 해요. 4월 20일. 그래서 이제 그 판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제 두 작가를 해고 이전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MBC는 2년간 최대 1억 6천만 원이라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MBC가 밝힌 내용은 아직 판정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분석을 다 마친 후에야 복직 여부 등에 관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방송작가지부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이제 노동청에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3사의 보도 및 시사교양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은 역사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상파 3사가 동시에 근로감독을 받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작 현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뭐 시사 교양이나 이런 데서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은 이번 근로감독은 그동안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를 남용해왔던 방송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방송 노동 현장 속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슈를 다루면서 드는 생각이 당연한 프리랜서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디어 언론 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게 전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3월 19일부터 어제인 5월 3일까지 방송작가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포털에서 뉴스를 좀 검색해봤어요. 특히 그 방송사들 KBS, SBS, MBC, 채널A, TV조선, MBN, JTBC 이렇게 7개 방송사를 제가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 방송작가라는 키워드로 이번 사건, 이번 판결 다룬 언론사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방송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굉장히 아쉽다. 이번 사안을 다루지 않고 침묵하는 거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다른 노동 문제에서는 너무나도 목소리를 내면서 방송계 노동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요.